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두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파두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아티클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기사가 하나 나왔고, 네, 역시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삼바하고 삼성바이오하고 형평성에 도대체 맞지 않는다. 네, 이런 건들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거 여러분 아마 잘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주연대에서 일단 기업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해야 되고 삼성바이오하고 형평성이 잘못됐다. 요건에 대한 그런 기사거리가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논리가 당연히 있는 얘기죠. 네,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과연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파두가 금융당국의 그 심사 기준을 크게 한 두 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의거할 때 실질심사 대상으로 돼가지고 상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일단 실질심사 대상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예상을 미리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박주도 매매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럼 파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원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시장에서 파두건과 관련해서 들리는 그런 여러 건의 이야기 중에서 설득력 있고 중요한 건의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세밀하고 빠르고 새로운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두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 기사 잘 보셔서 아시겠죠? 네. 자, 요거죠. 네, 요겁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를 한 19일 만에 해주더니 왜 유사한 경우에 파두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 정지시키고 또 연장을 하고 아직까지 그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주연대에서도 이제 그 건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티클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 파두는 로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게 부당한 거죠. 네,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왔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의 기사를 보시면 한국거래소 측은 재무 안정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 심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는 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결론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재무 안정성, 그리고 경영 투명성,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무 안정성 같은 측면으로 보면은 최근에 매출이 엄청나게 2025년도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2025년도에 결국 여기에는 이제 4분기 매출도 안 나왔지만 뭐 천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2024년도에 435억보다 엄청나게 두세 배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매출 부분을 확실하게 재무적으로 일단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재무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자본금 49억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587억. 순수 자본금 대비해서 이 회사의 재산이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기껏해 봐야 좀 늘었다 하더라도 80.9% 정도라면 부채 비율도 이거 양호한 겁니다. 그죠? 실적이 아직 못 따라오고는 있지만 매출이 일단 크게 늘면 실적도 따라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상장 당시에 금융당국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풀린 거, 실적을 부풀린 거, 막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일단 받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추정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건이고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재무적인 안정성 이외에
심사 기준은 뭐예요? 아까 그 경영 투명성입니다. 그러면 경영 투명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영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배 구조 이걸 보는 건데 지배 구조 괜찮아요. 뭐 지배 구조가 막 나빠서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영 투명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당국에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은 IPO 당시에 실적 예상을 부풀린 건데 요거는 기준이 서로 이제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그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이 꼭 그 파두가 100%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재나 경고 정도로 일단 마무리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는 지정이 안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 제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 기준이 그 당국하고 틀려서 만일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 재개를 나중에 빠르게 좀 시켜줘야죠. 그죠? 예, 거래 재개를 나중에 빨리 시켜줘야 될 겁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거래 재개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거래 재개를 빨리 그냥 했으면 좋겠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안 되고 이게 뭐 최선 아니죠. 그 다음에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개선 기간 짧게 줘서 어떤 자숙 기간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거래 재개를 빨리 시켜주는 거. 요게 차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상패인데 상패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건 없고 결국 1번이나 2번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번 케이스로 전개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진 파워 같은 사례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거래 재개가 결국 되었었던 일진 파워 이 사례를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이것도 거래 재개돼서 주가가 계속 그 거래됐던 것을 말씀드렸고 소프트 캠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소프트 캠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파도 같은 기업이 일진파워나 액바나 소프트캠프만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IPO 당시는 일단 뭐 잘못을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 기업이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할 때 그때 상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IPO 당시에 한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순간에 일부 잘못한 걸 가지고 거래 못하게 하고 상장 폐지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상폐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빠르게 거래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거래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논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이에요. 네, 그겁니다. 삼성바이오와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무 안정성 괜찮지 않느냐. 경영 투명성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괜찮고 IPO 당시에 일부 실수한 걸 가지고 또 기준이 서로 달라서 매출이 서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거래 재개를 안 시켜주고 거래 정지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고요. 세밀하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중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